네, 안녕하세요.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반세상병원의 조일엽이라고 합니다. 경관절, 흔히 말하는 어깨는 위와 같이 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날개뼈라고 부르는 견갑골, 그리고 여기 쇄골로 불리는 빗장뼈, 그리고 위팔뼈라고 하는 상완골,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견갑골의 상완골과 관절화가 만나는 부분을 경관절, 즉 어깨관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깨관절의 접촉면은 연골로 덮여있기 때문에 마찰을 줄여주고 어깨 움직일 때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어깨관절 자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힘줄이나 관절랑, 인대들이 이런 불안정성을 보조해줘서 안정적인 어깨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깨관절이 종합적으로 손과 팔을 움직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어깨 안정성 및 움직임에 중요한 힘줄을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하는데, 어깨에는 이렇게 4개의 힘줄 구조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깨를 뒤에서 본 그림인데, 요 부분을 극상건, 이 부분을 극하건, 그리고 소원근, 이렇게 3개가 있으며 어깨 앞쪽에는 견갑하근이라는 회전근개 힘줄이 있습니다. 이런 4개의 힘줄이 서로 균형을 맞춰서 어깨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어깨 질환으로는 흔히 오십견이라고 얘기하는 동결견, 그리고 어깨의 충돌 증후군, 그리고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동결견을 보시면은 어떠한 이유로 해서 관절낭이 염증으로 인해 두꺼워지고 이래서 어깨에 구축이 오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동결견이라고 하게 됩니다. 주로 원인으로는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어깨 자체의 외상, 부딪힘이 있다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당뇨나 갑상선 같이 내분비 질환이 동반했을 때도 이런 동결견이 오게 되겠습니다. 동결견의 주 증상으로는 어깨 내외전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열중샷 하는 자세가 힘들거나 이를 닦을 때 손을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통증은 매우 심한 편으로 팔을 앞으로나 옆으로 벌릴 수 없는데, 이때 다른 사람이 보조를 하더라도 어깨가 뻣뻣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런 통증은 주로 야간에 잘 때 심하다고 호소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아픈 쪽 어깨로 옆으로 들어 넣은 자세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회전근개 힘줄이 있는데, 이런 힘줄이 어깨 움직임 시에 여기 보이는 견봉이나 주변의 인대 조직에 의해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마찰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마찰로 인한 염증이 발생돼서 통증을 야기하게 되고, 심하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회전근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주 원인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이 공간이 줄어든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어깨를 많이 써서 자연스럽게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야구선수나 수영선수 같이 팔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저런 경우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선천적으로 견봉이 기형이 있어서 그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어깨를 지지해주는 회전근개가 약해지게 되고 상완골 뼈가 올라가면서 그런 공간이 좁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충돌증후군의 증상은 처음에는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어깨 전반적인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사인으로는 이러한 통증이 이 어깨 움직임의 초중반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한 60도에서 110도 이 정도 사이에서 어깨 올릴 때 통증이 가장 심하고, 이 이상 넘어갔을 때는 통증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돌 증후군 역시도 통증이 심해서 특히 잘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편이고, 이게 충돌이 계속되게 되면은 어깨를 움직일 때 무언가 걸리작거리는 느낌이나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충돌 증후군이 지속되게 되고 이제 힘줄 자체에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회전근개 중에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 역시 오랫동안 팔을 쓰면서 퇴행성 변화를 오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교통사고나 운동하다 갑자기 무리가 가는 경우에 급성 외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해서 팔을 많이 돌린다든지 이런 무리한 일을 많이 할 경우에도 잘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파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어깨를 돌리는 힘줄의 힘이 약해져서 어깨를 밖으로 돌리거나 위로 들려는 힘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이게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어깨 근육을 쓰는 힘이 약해져서 근육 자체에 위축이 오게 되고 어깨를 사용하는데 힘이 들게 됩니다. 파열이 지속되면 힘줄이 거칠어져서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마찰이 느껴질 수 있고, 밤에 잘 때, 팔을 아래로 했을 때 통증이 극심하게 되고 잠을 잘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질환인 동결건이랑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 혹은 파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결견은 염증과 함께 어깨 자체에 구축이 오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이 들어 올리려고 해도 어깨가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역시도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으나 어깨 자체는 굳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나 다른 분들이 올리면은 어깨 자체의 움직임은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깨 증상이 있을 때는 여러 진단 및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간단하게 어깨를 팔을 돌려본다든지 어깨의 근력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이학자 검사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게 되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어깨 관절에 관절염이 왔는지, 어깨 관절의 탈구로 빠져있진 않는지, 그리고 인대 파열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진 않는지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초음파를 통해서 50견의 경우에는 구축된 어깨 관절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이나 염증이 많은 경우에도 초음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MRI 촬영을 한다면은 좀 더 자세하게 힘줄 상태 및 주변 염증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및 MRI 촬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깨 감염성 질환이나 염증이 심할 때는 뼈 스캔이나 관절 촬영술 등의 검사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치료로는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파열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절 운동의 회복을 위한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치료나 찜질 등의 치료를 통해서 관절 운동을 회복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며, 이때 진통소염제 복용을 통해서 염증을 줄이는 효과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회전근개 힘줄이나 관절 안쪽에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를 놓는다면은 염증을 없애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는 흔히 뼈주사로 알고 계신 성분이고요. 그 밖에도 관절 안에다가 연골 주사를 넣게 되면은 그 부드러운 관절 움직임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신경 차단을 통해서 통증을 경감시킬 수도 있고, 오십견, 즉 동결견이 심해서 어깨 구축이 심한 경우에는 어깨를 마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운동을 시켜가지고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로도 치료가 안 되고 파열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많이 절개하지 않고도 비침습적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어깨에 주사를 놓으면은 뼈 주사, 즉 스테로이드 주사 및 관절 안에 연골 주사를 많이 놓게 되는데, 각각의 차이를 보면은 뼈 주사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로 주 목적은 염증을 없애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염증이 심한 경우에 주사를 놓게 되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 시에는 관절 연골에 조금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정확한 판단으로 적절한 시기와 횟수를 정해서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연골주사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관절 안에 연골이 닳게 되면 마찰이 생기게 되고 뭔가 버벅버벅거리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안 되는데 이때 이런 연골주사를 넣게 되면은 관절 안에 부드러운 움직임이 회복되고 관절에 영양 성분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골주사에 대해서 다시 얘기 드리면은 그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관절 안에 이루는 관절액의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을 보충해주는 효과와 함께 그 뻐걱거리고 거칠은 관절의 그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통증도 가라앉게 되고 염증도 가라앉는 효과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골주사는 뭐 병원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한데 크게 횟수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 간격으로 5번 놓는 주사도 있고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놓는 주사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각각 주사의 그 반감기에 따라서 이렇게 횟수가 다르게 되는데 병원에 자주 올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최근에는 6개월 간격으로 놓을 수 있는 주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골주사를 고려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치료뿐만 아니라 평소의 식습관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연어, 참치, 고등어같이 생선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오메가 성분이 있어가지고 항염증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많이 하시게 되면 평소에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녹차나 현미 같은 이런 음식을 챙겨 드신다면은 아무래도 어깨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의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습관 뿐만 아니라 바른 자세가 항상 중요합니다. 퇴행성 변화를 늦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른 자세고 항상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 유지하시고 베개를 높이 베는 습관은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아프고 할 때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준다든지 찜질을 해준다든지 해서 어깨 관절 및 근육을 이완시키는 습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좋은데 수영이나 뭐 웨이트, 헬스 같은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안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습관을 항상 몸에 지니고 계신다면 어깨 관절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